50. 내 안의 데미안을 만나다. 김성희 지음. 3부. 앞만 보고 달리기. 엄마가 다단계에 빠졌다. 가족과의 소통과 이해는 나의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응원이다. 아침이고 밤이고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들은 내가 한창 공부에 몰입 중일 때 엄마를 찾았고, 식사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세탁기 빨래는 멈춘 지 오래였다. 이럴 때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 식구들 앞에 안 보였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면 다들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날 찾지도 않을 텐데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하던 공부를 멈추고 엄마와 아내로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먹는 것과 돈 문제가 아니면 나를 찾는 일이 뜸해졌고, 남편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이라 딱히 방해꾼은 없었다. 혼자 공부하기에 완벽한 때가 온 것이다. 예전 같으면 얼른 리모컨을 집어들고 TV 앞으로 갔을 나였다. 주전부리를 앞에다 두고는 끝까지 안 보고는 못 견디는 드라마를 보거나 그저 웃게 만드는 예능을 보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주는 설렘은 이제 TV가 아닌 노트북 앞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들이 달라진 내 모습을 이해한다 해도 가끔 나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할 때가 많았다. 휴일에도 종일 방구석에서 등만 보인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니 가족들도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다.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밤낮으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슬슬 가족들의 불만이 말투와 표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남편은 내 공부에 마음으로는 지지하는 편이었으나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전력이 있기에 남편의 의심은 당연했다. 아이들이 5-6살 때쯤 나는 마음속 근심을 비워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한다는 수련 방법에 빠져 남편을 불안하게 했었다. 자기야, 회사 근처에 명상센터가 새로 생겨서 한번 가봤거든. 그냥 앉아서 떠오르는 기억을 버리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원리인데 잠시 해보니 머릿속이 너무 개운하고 좋아. 다음에 자기도 같이 가보자.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도 데리고 오거든. 특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명상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모르고 자란대. 그렇게 평일에도 일을 마치면 회사 5분 거리의 센터에 들러 명상하고 밤늦게 오곤 했다. 그러다 주말에도 가끔 가게 되면 남편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남편은 내가 거기에 점점 빠져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날 밤도 센터에서 돌아온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거기 사입이 아니야? 그렇게 비슷한 명상법들이 많은데 결국엔 자신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가 마지막에 나타나더라. 한마디로 남편은 내가 그만 다니길 원했다. 만약 정 못 끊겠으면 혼자 다니되 횟수나 시간을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에 더해 혹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간다면 그땐 정말 끝이라며 엄포를 놨다.
그의 말에 나는 쏘아붙이듯 받아쳤다.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이렇게 명상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편해진다고. 나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이게 사이비란 증거 있어? 나도 인터넷 찾아봤는데 전부 좋은 얘기들 뿐이더라. 자기가 사이비란 증거 찾으면 내가 그만둘게. 아니면 더는 나한테 그만하라는 얘기 하지 마. 그렇게 3년 가까이 다니던 어느 날 남편과의 갈등이 절정을 치닫고 있을 무렵 3박 4일 수련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드디어 깨쳤다. 남편 말이 맞구나. 이거 종교네. 그렇게 치켜 세우더니 결국엔 신이라는 얘기구나. 어릴 때부터 교회며 성당, 절을 다 따라다녀도 나에겐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다.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그런지 늘 의심했었다. 그래서인지 수련회에 함께 간 사람들은 깨친 것 같다며 좋아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멀뚱하니 쳐다만 보았다. 그렇게 아무 깨침 없이 집에 거의 닿을 때쯤 그제야 나에게도 큰 깨달음이 온 것이었다. 3년간 어찌됐구나. 그러다 또 언제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의 말솜씨에 혹해서는 다단계 화장품을 구매하고 판매도 해볼 생각에 식구들에게도 소개했었다. 마침 사업 설명회가 있던 날 언니들과 형부를 만나게 되어 잠시 얘기해 주었다. 내가 다니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진짜 좋은 화장품 하나 소개해 줬거든. 자기도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번에 판매도 한번 해볼 거래. 나는 제품의 우수성을 약장수처럼 떠들썩하게 설명하며 사업 설명회에 같이 가자고 설득까지 했다. 네 말만 들으면 딱 다단계 같은데 마침 밥 먹고 배도 부르니 구경 삼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에 누가 봐도 혹해서 온 사람들만 모인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엔 들어가지도 않고 언니와 형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내 말만 믿고 따라온 자신들을 탓하며 얼른 내 손을 낚아채듯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딱 봐도 다단계네. 아이고, 우리가 혹시나 하고 네 말을 믿은 게 잘못이지. 네 아직도 모르겠나. 됐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후 당분간 나의 철없는 팔랑귀 에피소드는 여러 번 가족들 입에 안주 삼아 오르내렸다. 이렇듯 남편이 걱정하는 데는 이런 과거 이력이 한몫했다. 게다가 내가 예전에 솔깃했던 그것들과 자기계발 공부에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초반에 푹 빠지면서 무조건 그것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믿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보물이나 비밀을 마치 혼자 알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구름 위를 걷듯 들떠 있다는 점이 아주 판박이었다. 아이들도 어느 날 나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엄마는 왜 맨날 노트북 앞에만 앉아 있어? 아줌마들하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다들 어른인데 이제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인데 그럴 필요도 없는 어른들이 왜 저렇게까지 열심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이 알던 엄마의 모습은 퇴근 후 집에 와서 약간의 잔소리와 집안일을 끝내놓고 밤마다 TV를 보며 웃고 울다 잠드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엄마가 너무 변한 것이다. 끼니 때가 되면 부엌에 있어야 할 엄마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 배고프단 말도 밥 언제 줄 거냐는 투정도 부리기 쉽지 않았던 속사정이 있었다. 이런 가족들의 불편과 불안한 마음을 알고 서서히 속도를 조율하기 시작했다. 식구들이 잠든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함께하는 주말에는 가족들과의 시간에 집중했다. 사실 내 공부는 나에게나 소중하지. 대외적으로 나는 사춘기 남매의 엄마로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공부 상태에 신경을 더 써야 마땅했다. 물론 나도 그게 우선이었다. 엄마와 아내로서의 기본 도리는 해야 내 마음도 편하거니와 내 공부도 당당히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어느 밤 그날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이게 그렇게 재밌어? 엄마는 네 나이 때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엄마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 공부한 걸 바로 써먹어 볼 수도 있고 또래 아줌마들과 같이 하니까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배우는 것도 많아. 혼내는 사람도 시험도 없어서 마음도 편하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돌아서는 아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고 배울 것들도 가득 차 있는지 너도 곧 알게 될 거라고. 그걸 엄마가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다.